당신은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이 흔들리고 내면이 뒤틀리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들. 그녀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며 조용해질 때 그녀의 마음은 불안의 파도에 휩싸인다. 왜일까? 이는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 그림자, 그리고 스토아의 고유한 지혜가 얽히는 시면의 이야기다. 사랑은 종종 거울과 같다. 그녀가 당신에게 비추는 것은 그녀의 진실이 아니라 그녀가 두려워하는 그림자다. 융의 심리학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녀가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의 침묵에 과민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그녀의 내면이 외치는 소리다. 그녀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본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그 거울은 더 이상 그녀를 비추지 않고 그녀는 혼란에 빠진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무서운 빈 공간이 된다.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너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말라. 에픽테토스의 이 말은 사랑에서도 적용된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대해 느끼는 혼란, 분노 혹은 두려움은 그녀의 내면에 뿌리 내린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그녀의 그림자는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니 조용해지라. 물러서라. 그녀가 자신의 내면과 싸우게 하라.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그녀는 왜 정신을 잃는가?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며 흔들리는 것은 그녀의 자아가 아직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융은 이를 인디비주에이션, 즉 개별화라 불렀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부분, 빛과 어둠, 여성성과 남성성, 사랑과 두려움을 통합해야 비로소 온전한 자아를 찾는다. 그녀가 당신에게 집착하거나 당신의 침묵을 비난할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녀의 그림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조용해질 때 무엇을 느끼는가? 스토아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너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부의 어떤 것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당신의 내면을 단단히 만드는 연습이다. 사랑에서 감정적 분리는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진정한 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며 흔들릴 때 당신은 그저 관찰하라.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침묵은 무관심과 다르다. 무관심은 도피다. 침묵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당신이 조용해지는 것은 그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녀는 그것을 냉정함으로 혹은 사랑의 부재로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기회를 얻는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세상은 변한다. 그녀의 반응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과 융의 심리학은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가르친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휘청일 때 당신은 단지 그 과정을 지켜보라.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여정이고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여정이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친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한 세계를 뒤흔든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예측하며 살아왔다.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 당신의 행동, 그것들이 그녀의 내면에 일종의 지도를 그려주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질 때 그 지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녀는 길을 잃고 자신의 내면에 갇힌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다. 이는 그녀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다. 융의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에 여성성과 남성성,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공존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격렬히 반응할 때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아니무스가 요동친다. 그녀는 당신에게 강인함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내면적 갈등이다. 그녀가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 안에서 통합하지 못한 남성성의 그림자다. 당신이 조용히 물러설 때 그녀는 그 그림자를 직면해야 한다. 당신은 그녀의 전투장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가 자신의 전투를 시작하게 만드는 촉매일 뿐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흔들릴 때 그녀는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 집착을 끊는 칼날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자유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자유,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자유 말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 아마도 두려움이 속삭일 것이다. 그녀가 떠날까봐, 그녀가 당신을 오해할까봐, 혹은 당신이 그녀를 잃을까봐. 하지만 스토아의 지혜는 말한다. 당신이 잃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녀의 마음, 그녀의 감정, 그녀의 선택,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반응, 당신의 평온이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그 통제력을 되찾는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과 마주한다. 그녀는 당신에게 사랑을 갈구했는지 아니면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융은 이를 그림자 통합이라 불렀다. 그녀가 자신의 어두운 부분, 두려움, 불안, 집착을 마주하지 않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것을 투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녀에게도 당신에게도. 하지만 고통은 성장의 문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진정한 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며 흔들릴 때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답을 준다. 필요한 것만 말하라. 그리고 필요한 때에만 말하라. 당신의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당신의 자아를 단단히 만드는 도구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혼란스러워할 때 당신은 그저 관찰하라.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것이고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것이다. 그녀가 흔들리는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갈망이 뒤섞여 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당신에게 반응을 요구한다. 말, 행동, 감정, 무엇이든 그녀의 불안을 채워줄 무언가를.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고 조용히 중심을 지킬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갇힌다. 이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기회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행위다.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 상처, 그리고 억눌린 욕망을 본다. 융의 심리학은 사랑을 무의식의 춤이라 묘사한다. 그녀가 당신에게 집착하거나 당신의 침묵에 과민하게 반응할 때 그녀는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을 투사하고 있다. 그녀는 당신에게 완전함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길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환상이다. 당신은 그녀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그 환상은 깨진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직면해야 한다. 그녀의 혼란은 그녀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자아의 조각들에서 비롯된다. 스토아 철학은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단단한 중심을 가르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외부의 소음이 너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라.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녀의 혼란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고 그것을 냉정함이나 거절로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것은 그녀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당신은 어떤가? 그녀가 흔들릴 때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녀의 반응에 책임을 느낄 것이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분노, 그녀의 혼란. 그것들이 당신의 탓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의 지혜는 말한다. 너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다. 융근 그림자 통합이 인디비주에이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억눌린 욕망을 마주하지 않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것을 투사할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당신은 그녀의 치유자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거울일 뿐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저항하고 당신을 비난하며 당신을 붙잡으려 할 때 당신은 흔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단호하다. 너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반응, 당신의 침묵이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휘청일 때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침묵은 말보다 강력하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의 혼란을 증폭시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그녀에게 자유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와 춤추며 자신의 진실을 찾을 자유 말이다. 당신은 그저 관찰하라. 그녀의 여정은 그녀의 것이고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것이다. 그녀의 혼란이 깊어질 때 그녀의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친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했던 모든 규칙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왔다. 당신의 말, 당신의 눈빛, 당신의 손짓, 그것들은 그녀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지면 그 거울은 더 이상 그녀를 비추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홀로 남겨진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다. 그녀의 불안, 두려움,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잔인한 선물이 된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불가피한 초대장이다. 융의 심리학은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할 때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흔들릴 때 그녀는 자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충돌을 경험한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부딪히며 그녀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녀가 당신에게 집착하거나 당신의 침묵을 비난할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외부로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녀의 전투장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가 자신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돕는 촉매일 뿐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단호한 지침을 준다.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고통이고 그 고통은 그녀의 스승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침묵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그 고통을 마주할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것을 투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 투사를 멈추게 한다. 당신은 그녀에게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공간을 준다. 당신은 어떤가? 그녀가 흔들릴 때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녀의 혼란에 책임을 느낄 것이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분노, 그녀의 불안, 그것들이 당신의 침묵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의 지혜는 단호하다. 너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말라.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과 마주한다. 그녀는 당신에게 사랑을 갈구했는지 아니면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윤근 이를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이라 불렀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부분, 빛과 어둠, 여성성과 남성성, 사랑과 두려움을 통합하지 않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저항하고 당신을 붙잡으려 할 때 당신은 흔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너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부의 어떤 것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위한 선택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진정한 자아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휘청일 때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너의 내면에 성체를 쌓아라. 당신의 침묵은 그 성체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당신의 자아를 단단히 만드는 도구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혼란스러워할 때 당신은 그저 관찰하라.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것이고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것이다. 그녀의 혼란이 절정에 이를 때 그녀의 내면은 마치 폭풍 속의 바다처럼 출렁인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등대가 없음을 깨닫게 한다. 그녀는 당신의 말, 당신의 반응, 당신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질 때 그녀는 그 확인의 근원을 잃는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춤을 춘다. 그녀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그녀를 휘감는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잔인한 진실을 드러낸다. 그녀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융의 심리학은 말한다.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흔들릴 때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마주한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 충돌하며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과 남성성,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그녀가 당신에게 집착하거나 당신의 침묵을 비난할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 투사를 거부한다. 당신은 그녀의 전투장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돕는 거울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 순간 당신에게 단단한 지침을 준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너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말라. 그녀의 혼란, 그녀의 분노, 그녀의 불안, 그것들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위한 선택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당신은 어떤가? 그녀가 흔들릴 때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녀의 혼란에 책임을 느낄 것이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절망, 그녀의 갈망, 그것들이 당신의 침묵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의 지혜는 단호하다. 너는 네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구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선택이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과 마주한다. 그녀는 당신에게 사랑을 갈구했는지,
아니면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윤은 이를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이라 불렀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부분, 빛과 어둠, 여성성과 남성성, 사랑과 두려움을 통합하지 않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저항하고 당신을 붙잡으려 할 때 당신은 흔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너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부의 어떤 것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위한 선택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진정한 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휘청일 때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너의 내면에 성체를 쌓아라. 당신의 침묵은 그 성체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당신의 자아를 단단히 만드는 도구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혼란스러워할 때 당신은 그저 관찰하라.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것이고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과 씨름하는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려 한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했던 모든 안식처를 앗아간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 당신의 말, 당신의 눈빛, 당신의 손길, 그것들은 그녀의 자아를 안정시키는 닻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해질 때 그 닻은 사라진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바다에 홀로 떠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다.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상처, 그녀의 억눌린 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한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잔인한 깨달음을 준다. 그녀의 가치는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융의 심리학은 말한다.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흔들릴 때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마주한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 부딪히며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과 남성성,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그녀가 당신에게 집착하거나 당신의 침묵을 비난할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 투사를 거부한다. 당신은 그녀의 전투장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돕는 거울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 순간 당신에게 단호한 지침을 준다.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고통이고 그 고통은 그녀의 스승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침묵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그 고통을 마주할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것을 투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그녀가 흔들릴 때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녀의 혼란에 책임을 느낄 것이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절망, 그녀의 갈망, 그것들이 당신의 침묵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의 지혜는 단호하다.
너는 네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구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선택이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과 마주한다. 그녀는 당신에게 사랑을 갈구했는지, 아니면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윤근 이를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이라 불렀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부분, 빛과 어둠, 여성성과 남성성, 사랑과 두려움을 통합하지 않는 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준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저항하고 당신을 붙잡으려 할 때 당신은 흔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너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부의 어떤 것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위한 선택이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진정한 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휘청일 때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세계는 변한다.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여정이고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여정이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위한 해방이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와 춤을 추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지켜라.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것이고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것이다. 자기 가치를 아는 여자는 쫓지 않는다. 선택할 뿐이다.